19세기 전반기 추사 김정희의 청기와 삶의 계적이 그 하기 전에 역사도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잖아요. 기준점이 어디냐? 임진왜란을 많이 보고 있어요. 임진왜란 1592년 임진년이죠. 이걸 정기라고 하고 그 이후를 후기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는 요 사이에 중기를 잡아 엮기도 합니다. 16, 17세기를 중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8, 19세기를 후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5세기를 초기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조선시대를.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17, 18세기, 19세기. 17세기의 왕은 누구냐? 선조, 광인효현 이렇게 외웁니다. 광인효현,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이 17세기죠. 광인효현. 사실 조선 왕조가 더 잘 되려면 임진왜란 때 한번 망했어야 돼. 그래야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어야 돼 원래는. 그래야 새롭게 출발할 텐데 이걸 막 어거지로 끌고 가다 보니까 17세기는 막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억지로. 그래 사실 우리나라 여러분 알아야 되기 양반, 출가 외인 이런 말은 조선 후기 때 등장하는 거예요. 17세기 나라가 막 임진왜란, 병자호란 엄청나게 당하잖아. 이 당하고 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옳아매기 위해서 이제 17세기부터는 큰아들에게 상속 주는 장자상속이라든지 여자들에게 아예 아무 고난 안 주는 출가 외인이라 해갖고 주로 큰아들, 장자상속 이런 문중을 막 강조하고 막 그래. 그래 연료문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여성이 핍박을 받는 시대는 17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반기까지죠. 그전에는 여성들이 남녀가 공동지분입니다. 공동지분. 그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조선전기는 있잖아요. 마누라가 자기 남편 보고 자네 일하잖아요. 자네 일합니다. 조선전기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 파워가 있었어요. 고려시대는 대단했고 그리고 고려시대는 알지만 그 드라마도 지금 나오잖아요. 현종, 고려, 거란전쟁. 여자들이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과부도 왕비가 되는 시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중, 출가 외인, 큰아들에게만 혜택 주는 이거는 17세기 중기 이후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래갖고 한 300년 여자를 옳아맨 거야. 출가 외인, 니네 연료를 혼자 살아라. 연료문 올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백성들을 꽉 쪼는 거예요. 응? 지금은 이제 여성 상위가 됐지. 자,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이제 18세기가 조선시대의 르네상스를 하지. 조선의 르네상스.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문의 부흥기와 같은 거죠. 문의 부흥기. 이 왕들이 누구냐? 숙종의 경종, 영조 이래 되거든. 그 다음에 영조 손자 정조. 그 다음에 19세기는 순헌철. 19세기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여러분 잘 아시는 세도 정치기라잖아요. 순헌철이잖아. 세철이 아니고. 순헌철,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18세기. 오늘 하고자 하는 이제 이게 김정희라는 사람은 추사라는 사람은 정조 때 태어나가지고 순헌철 19세기 전반기에 활약했던 유명한 학자이자 서예가이자 문사철에 능한 인물이죠. 잠시 계보를 한번 보세요. 왕. 숙종 때 한번 봐요. 1619대 임금이 숙종인데 1661년부터 1720년까지죠. 60세까지 살았어요. 오래 했죠. 왕을 무려 45년간 해먹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 장희빈, 인현왕후, 부인이 6명, 삼남 육녀, 숙종, 현종의 아들이죠. 그거 보면 임경왕후, 김씨가 있는데 삼녀에서 모두 일찍 죽었고 그 유명한 인현왕후 민씨 아닙니까? 드라마 많이 나오죠. 인현왕후 민씨. 인현왕후 민씨를 밀었던 팀은 누구냐? 노론이야. 노론들이 인현왕후 집안이야. 민씨 집안. 그 다음에 인원왕후 민씨도 있고 희빈장씨 있죠. 그 유명한 장희빈이 아닙니까? 장희빈은 남인이 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파가 다른 거야. 여는 장희빈이 희빈장씨가 아들 놓으면서 남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정당이 그래요. 그래서 이 노론이 집권할 때를 뭐라고 하느냐? 집권하다가 남인들이 잠시 집권할 때가 있었어. 이게 기사항국이란다. 기사해청. 요때 남인들이 장희빈이 아들 놓음으로써 남인들이 권력을 잡아가 노론을 막 제거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다시 노론들이 장희빈을 없애고 권력을 잡을 때가 1694년에 유명한 갑술항국이라고. 항국이란 말은 정권을 자꾸 뒤집게 한다는 뜻이에요. 바꿔뿐다, 전환시킨다, 항국. 요렇게 하면서 노론 남인들이 막 서로 막 권력 잡으면 다 죽여뿐다. 이때는 완전 다 죽여뿐다. 숙종 때는 완전 권력 잡았다 보면 거의 기양 죽이고 사양 미기고 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 노론하고 남인하고 결혼을 절대로 안 하죠. 잘 쳐다보도 안 할 정도예요. 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갑수로 한국 이후 남원은 완전히 제거당합니다. 완전 제거. 이제 남인들은 이제 완전히, 그럼 남인이 누구냐? 이 태계의 학통을 이어받은 집안이에요. 태계의 제자들. 그러면 주로 누구야? 남인도 두 종류가 있어. 영남 남인이 있고, 저 경기 충청도 남인이 있어. 기호 남인, 영남 남인이랍니다. 그 이때부터는 남인들이 권력을 잡지 못합니다. 잠시 잡을 때가 있어. 정조임금 때 잠시. 그때 등장한 인물이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정약용 같은 사람이 나. 결국 또 당해. 천주교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이 노론들이 이 노론이 원래 이 서인이거든요. 1623년부터 흥성대원군이 집권한 63년까지 무려 한 240년간은 거의 서인에서 나눠진 노론이 토론이 이래 있거든요. 주로 노론이 집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40년간. 그래서 양반하면 이 주로 노론은 어디냐? 충청도예요. 그 양반하면 충청도예요. 19세기, 20세기 때 양반하면 충청도예요. 그럼 영남 남인들은 제야세, 영남들. 그래서 그래서 영남 남인들은 권력이 못 잡으니까 240년간 주로 학문 탐구를 하는 거예요. 태계가 위대하니. 태계 학동을, 그래서 지금도 안동을 위주로 그런 지역 가면 학자를 우대합니다. 이제 남인 중에서도 수도권에 사는 사람을 기호남인이라. 요 사람들이 나중에 집권 좀 합니다. 정조 때. 그 외에는 노론판이야, 완전히.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 싸움이 심해요. 노론의 후예들은 조선 후기를 억수로 좋게 보고 막 저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 남인 입장에서 너가 노론이 나라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속 집권해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우리한테 보면 그 희빈장 씨 옆에 숙빈채 씨가 있죠. 그 아들 서희가 있는데 희빈장 씨가 낳은 아들이 20대 경종이에요. 그 경종이 오래 못 살아요. 그거 보시면 왕도 4년 2개월밖에 못 했잖아요. 옆에 보면 그 왕비가 심씨야. 단위왕후 심씨. 심씨는 원래 청송 심씨거든요. 이 심씨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세종대왕의 부인 소현왕후도 있고 나중에 명종의 부인도 심씨고 그 청송 심씨가 왕비를 몇 명 배출했죠. 요 이제 경종의 부인도 단위왕후 심씨예요. 그다음에 선의왕후 어씨가 있고 경종. 그러면 경종을 밀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또 재미있게 정치는 항상 그래요. 정치는 숙종은 숙종 때 노론과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나눠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노론을 아는 사람은 송시열이에요. 송시열. 소론은 윤증. 유명하죠. 명제윤증. 이 소론의 후손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이 집안이에요. 논산에 가면 명제 고택이 있어요. 논산에 가면 꼭 한번 가보세요. 잘 해놨습니다. 명제 고택이라고 논산에. 이 윤석열 집안은 충청도야. 논산이야. 논산이 아주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논산에 가보면 노론하면 송시열, 송중길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스승과 제자가 학파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 윤중 집안이 윤석열 집안이다. 그 윤석열 집안에 좀 뼈대가 있어요. 유명한 집안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학자지만은 이 학자가 많이 난 집안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나중에는 남인들이 제거되고 나서는 주로 조선 후기를 보면 노론하고 소론하고 저끼리 싸우는 정당이 그래요. 근데 이 소론들은 누가 믿냐? 장희빈의 아들 경종을. 그다음에 노론들은 또 형제끼리 갈라지게 하는 게 영조를 밀고 노론들은 소론은 경종을 미는. 그 경종하고 영조는 이복 형제죠. 우리 명리학에서 말하는 겁제관계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경종이 자기 이복 동생이 영조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협박에 의해서 물려주는 거예요. 노론들이 너 동생한테 주라. 그래 일찍 동생을 왕세제로 책봉하게 되는 거예요. 영조가. 근데 영조의 엄마가 저 위에 숙빈채 씨 있잖아요. 이분이 원래 무술입니다. 무술이. 그러니까 영조의 최고의 컴플렉스 무술이 출신이야. 무술이는 궁녀의 심부름할 정도로 아주 낮은 단계의 직급이죠. 무술이. 그래서 영조 임금은 평생 컴플렉스야. 자기 엄마의 신물이 미천하다는 거. 근데 이 숙빈채 씨가 누구를 밀었냐면 인현왕후가 쫓겨났잖아요. 민씨가. 날마다 인현왕후를 빌었거든. 왕궁에서. 그래서 숙종 임금이 궁궐에 나다니다가 저 여자가 막 빌고 있으니까 니 누구야? 라니까 나 이런 여잔데 그 왜 그러냐? 인현왕후가 너무 억울하다 이러니까 숙종하고 하룻밤 잤는데 그때부터 매일 숙빈채 씨 방에만 드나들어가고 난 인물이 영조예요. 그 영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1694년부터 1776년까지 다음에 영조사주도 한 풀이 할 겁니다. 내가 영조사주가 시중에 나온 거하고 좀 달라요. 재위기간이 조선왕조에서 가장 오래 했죠. 무려 51년 7개월. 부인이 6명, 이남 7녀. 51년이면 대단하죠. 83세까지. 옛날에 83, 요즘 100세야 100세. 조선왕조는 평균 연령이 40이 안 되거든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조선왕조에서 한갑 지낸다는 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한 90세 된다고 봐야 돼요. 자, 영조가, 근데 이 왕이 만약에 영조가 띨띨했으면 이 조선 백성들은 51년 7개월간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영조는 아주 뛰어난 영걸이었죠. 자, 근데 영조의 부인을 잘 봐야 돼요. 정성왕후 서씨는 자녀가 없었어. 달성 서씨거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그 후궁이 많잖아요. 나중에 그 우리가 뭐예요? 정순왕후 김씨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나중에 추사 김정희 집안인데 이 여성이 나중에 1745년생이라고 적어보세요. 나이 차이 몇 살이고? 51살 차이네. 51살. 영조하고. 응? 여자가 여러분 17살에 영조한테 간택이 돼갖고 영조가 나이 차이가 51살. 영조가 17살. 이게 정순왕후 김씨입니다. 이 집안이 경주 김씨입니다. 경주. 이때부터 경주 김씨는 외척이 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세도 정치에 행사하게 됩니다. 근데 정순왕후 김씨는 애가 없죠. 옆에 정빈이 씨라고 있어요. 정빈이 씨. 일남일녀. 여기에 자식이 진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효장세자라고. 근데 이분이 일찍 죽었어. 근데 나중에 이 효장세제의 계보를 정조가 잇게 됩니다. 정조가. 자기 삼촌이었는데 잇게 됩니다. 일찍 죽었거든. 그 부인이 하순옹주입니다. 하순. 이따 하자로 들어가거든. 화자로. 하순. 요 집안이 바로 추사 김정희의 할머니가 됩니다. 추사 김정희 할머니. 정조 할머니. 자, 그 다음에 영빈이 씨가 있죠.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온 일남삼녀인데 이 영빈이 씨의 자식이 바로 그 유명한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 후궁 속의 자식이죠. 그렇지만 앞에 효장세자가 죽는 바람에 세자가 된 거죠. 근데 이 또 재밌는 게 정치가 영조는 노론이 밀고 이 아들인 사도세자는 또 소론이 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소론과 남인이 막 꼬드기는 거야. 이간질하고 서로가 권력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간질이 넘어가고 영조가 자기 아들을 뒤주석에 8일간 굶기고 사도세자. 그 사도세자 옆에 보면 옹주들이 하평, 하협, 하완옹주 이런 옹주들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인조씨라고 있죠. 하유. 그 다음에 수기문씨라고 있는데 이 여자는 아주 나쁜 짓을 많이 갖고 나쁜 짓 많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결국 이 사형 먹고 죽어요. 나쁜 짓 많이 했어. 자, 사도세자의 자식들을 보면 부인을 보면 해경궁 홍씨 많이 들어봤죠. 한중록을 쓴 사람 유명하잖아. 그 다음에 또 후궁이 많았어. 사도세자가 숙빈 임씨도 있고 경빈 박씨도 있고 있는데 자 해빈군 홍씨의 의소태자가 있고 그 아들이 유명한 정조 아닙니까? 그 공주가 청명공주 청성공주가 있죠. 근데 사도세자의 후궁소의 숙빈 임씨의 자식들이 보시면 그 은자가 다 달렸을 거예요. 그죠? 은흥군, 은신군, 은정군 이 후손들이 바로 흥성대원군 집안이에요. 철종 있죠? 철종 다 이런 후손들이야. 은자로 달리는 그런 계보를 갖고 갑니다. 하나는 철종, 하나는 흥성대원군 집안이고 그래요. 그래서 철종하고 흥성대원은 아마 육조인가 그럴 거야. 요 은자로 내려오거든. 근데 이 집안들이 천주교 믿는 바람에 작살이 나버렸어. 그래갖고 그 철종은 여러 번 강화도로 기양 가고 막 그러다가 나무꾼 하다가 지금 볼로 왕대뿐 거 아닙니까? 머슴 같이 살다가 응? 천주교 믿었던 집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조의 자식들을 보면 그 효의왕후 김씨가 있고 뭐 정조는 워낙 유명하죠. 제2기간을 잘 키워갔어요. 영정조는 49세에 죽었어요. 이 뛰어난 연결과 거의 플라톤 같은 철인군주인데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죠. 대단한 학자에다가 하살도 너무 잘 샀답니다. 근데 49에 죽고 말았어. 제2기간이 76년부터 1800년까지 24년간 제의를 했죠. 부인이 정비의 사나, 후궁 4명이죠. 자, 효의왕후 김씨가 있고 원빈 홍씨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원빈 홍씨가 누구냐? 바로 그 세도정치의 원조라는 홍구경이라고 있어요. 홍구경. 세도정치 원조.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정조를 노론의 핍박으로부터 살려낸 사람이 홍구경이거든.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세도정치가라고 최초에. 홍구경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래서 홍구경이가 결국 잘리지. 에? 사랑했는데 정조가 워낙 권력을 많이 하니까 잘라냈죠. 홍구경이를. 기양 보냈죠. 니하고 이제 그만 물러나야 돼. 권력이 올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의빈성 씨가 있어요. 여기서 무뇨세자가 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일찍 죽어버렸어요. 아쉽게. 그래갖고 결국 수빈박 씨가 있어요. 여기서 난 아들이 세도 정치를 열은 순조 임금이죠. 순조. 자, 순조 밑에다. 근데 순조가 너무 어렵게 왕이 됐거든. 이 순조의 외척이 바로 안동김 씨예요. 알겠어요? 이 순조를 대신해서 수렴청정행기 아까 그 나왔던 정순왕후입니다. 경주김 씨. 즉
처가는 순조는 안동 김씨인데 순조가 너무 일찍 왕이 되니까 이건 노론 벽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주교를 박해하는 팀이야. 안동 김씨는 천주교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팀이죠. 노론 시파라고 합니다. 노론도 또 파가 이걸 정치가 그런가 봐. 둘만 있으면 나눠져. 노론도 또 나눠져. 시파하고 벽파로. 이거는 천주교 박해팀. 그래갖고 정순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수렴청정을. 자기 손자 대신. 아니다. 손자가요. 증손자네. 증손자. 정조가 손자니까. 정순왕후. 그죠? 그러면서 경주 김씨가 떴습니다마는 정순왕후가 딱 왕이 수렴청정하자마자 1801년에 신유 박해를 합니다. 천주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명한 신유 박해입니다. 1801년에. 그러다가 정순왕후가 죽음으로써 안동 김씨 처가 쪽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계보가 있습니다. 자, 넘기시고 봅시다. 자, 19세기 전반기에 추사 김정희의 청기와 삶을 계적 봅시다. 이 추사 김정희는 19세기 전반기입니다. 순원철, 세도정치기에 문사철과 문학, 역사, 철학이죠. 시, 서하에 능한 국제적인 감각으로 명성을 얻은 추사 김정희, 1786년, 1856년이죠. 음력 6월 3일에 충남 예산 신안면 용궁리에서 자기 아버지 김노경과 기계유 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동생이 명의상이가 있습니다. 그의 가계는 7대조부터 현달하는데 관찰사, 학주 김홍욱이 6대조 쭉 가다가 고조부가 영의정을 역임한 김흥경입니다. 집안이 빵빵하죠. 정조부는 김한신, 이분이 바로 영조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영조 사이, 김한신. 그래서 이 집안이 잘 나가지. 그 다음에 조부가 형조판서, 요즘 법무부 장관 김희주, 아버지가 김노경, 그 다음에 주사 김정희. 김정희는 이제 양자입니다. 이게 친아들이 아니고 서자가 있었는데 이제 친아들 양자를 들여갖고 서자는 계보를 못 내니까 양자가 김상무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김정희 집안은 손이 기해갖고 나중에는 뭐 좀 안 좋았더라고. 그래가 주사 김정희 그 많은 그 문화재를 다 팔아먹고 막 그랬다더라고. 나중에 백부인 김노영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순조 집권기 수렴청정한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1745년 생이죠. 추사의 12촌 대고모가 됩니다. 지금은 뭐 12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옛날에는 문중을 따지기 때문에 가깝다고 봐야지. 한 일가라고 봐야죠. 호조 참판 이 정순왕후 집안에서 뭐 자기 오빠 김기준 호조 참판하고 또 정순왕후의 육촌 오빠 우의정 김관주도 있고 모두 노론 벽파라는 사실입니다. 벽파는 천주교를 극단적으로 보는 거죠. 박해하는 팀. 강경파입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자, 추사의 중조부 김한신은 영조의 둘째 딸 하순옹주와 결혼해가지고 월성에 봉해져서 추사고택을 하사받습니다. 그 추사고택이 지금 여러분 가면 이제 그 예산에 가면 있어요. 아주 꼭 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추사고택. 엄청나게. 나는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이 추사 집안은 경주 김씨 한다리 가문이라고 합니다. 충남 서산에 가면, 음양면에 가면, 유계리에 가면 이 집안이 이제 영조와 겹사돈이 됩니다. 겹사돈. 다른 일로 시집오고 또 여기 정순하고 글로 또 시집가고 이런 식으로. 명문거적이죠. 그러다가 노론, 이제 이거는 시파죠. 안동 김씨에게 축출당하고 추사도 1840년 윤상도라는 인물 사건으로 인하여 제주도에 8년간 위리 안치되죠. 위리 안치 알아요? 기항도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동하기를 기항 볼 때 있는 부산에 기항 가라 이러면 부산에 어디 가도 이사하도 되지만은 위리 안치는 그 집에다가 딱 울타리 치놓고 그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악의 고문이죠. 한마디로. 기항 중에서도. 그러면 다산 정약용은 위리 안치가 아니에요. 19년간 기항 갔잖아. 강진에. 그죠? 그건 어때? 강진을 이사해도 되는 거야. 강진 안에서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굉장히 여유가. 그래서
다산은 뭐야, 뭐 초이선사도 만나고 그 다성인 뭐 다양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거기서 많은 책을 내고. 근데 추사김치는 위리안치가 돼버렸어. 그 다음에 제주도 가면 대전에 가면 복원해놨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비정한 정치의 세파에 추사도 비켜갈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정치하면 평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관이라는 뜻이 비정한 세계라는 거예요. 비정해. 무서워. 응? 찬바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관이 사망과 질병을 주관한다 하잖아. 그죠? 형법. 형을 주관하는 글자잖아. 그래서 운에서 평관 운이 오면 어디 돼요? 사망을 하든지 나이가 들면 질병이 오든지 아니면 형을 하게 되니까 형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법률 문제. 강제 집행권을 당한다는, 강제 집행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강제 집행. 평관운이 오면. 강제 집행을 당하는 거예요. 외부의 힘이 나를 마구잡이로 막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간을 100% 꼼짝 못하게 하는 글자. 그게 평관이에요. 일간을. 정관은 일간을 50%만 다스리고 옆에 있는 겁재를 때려잡는 거예요. 정관하고 평관은 차이가 크지. 정관은 옆에 있는 겁재를 때려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차이가 크지. 평관은 겁재 따라잡을 생각 안 하고 일간부터 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치명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추사는 정치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자, 봅시다. 추사 집안은 원래 안동에 살았어요. 상촌 김자수라고 유명합니다. 안동에 가면. 그러다가 명종 때 안주 목사 김연이 충남 서산을 택하여 입향조가 돼갖고 자손이 그때부터는 이제 충청도의 서산, 예산 이런 지역에 살면서 한다리 김문으로, 그쪽 가면 한다리 김문하면 유명합니다. 자, 추사의 사주를 한번 봅시다. 이분이 왜 문사철 모든 데 능수간 학문으로서 최고봉을 달리느냐? 그 이유가 다 있죠. 사주를 보면 이런 사주예요. 신을 몰라가고 내가 대강 추리했어요. 사주를 보세요. 자, 추사의 천기는 봅시다. 추사의 천기는 5월의 을해일주입니다. 5월의 일해다. 5월의 을해. 이거는 식신이 발달됐죠. 아마 재능이 있잖아. 이 식신 자체가 미적 감각 아닙니까? 예술적 감각, 미적 감각. 그리고 이 식신격이란 말이야. 월지가 격이. 그런데 뭐가 튀어났노? 병화가 튀어났죠. 그래서 이거는 목화상관격. 드러난 걸 우선하니까. 목화상관. 근데 상관이 많죠? 상관이 엄청나게 강하게 뿌리 내렸잖아. 나무가 막 화려한 꽃을 문명지상을 밝혀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사철과 시사에 능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총명하기가 그지없잖아, 상관이. 응? 화려한 꽃을 피워봤잖아. 심할 정도로. 너무 피워봤지. 그죠? 그래서 이 식상과다 아닙니까? 식상과다. 응? 자, 5월은 어떤다? 이 중요한 거는 5월은 이제 하나 봅시다. 망종과 하지를 포함하는 달이죠. 중요합니다. 이런 걸 잘 외워야 돼. 오화의 뜻을 잘 알아야 돼, 오늘. 자, 오화는 벼와 보리와 같이 수염이 있는 곡식에 종자를 뿌리는 시기죠. 망종이라는 게 그렇죠. 그죠? 오화는 이게 꼭 식신이 아니라도 오화라는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화. 이 자체의 의미를 알아야 돼. 글자 자체의 의미. 오화. 그게 뭐야? 교육, 문화, 예술의 별이라는 거. 요 세 개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오화. 교육, 문화, 예술의 별이라는 거. 오화만 보면. 그냥 결국 전달력이죠. 전달. 건강으로는 하의 에너지니까 소장, 심장, 눈, 혈액, 혀, 신경. 그럼 이 사람을 한번 물어보자. 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추사김증 일대기를 읽어보면 우리나라 그 추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유홍준 교수예요. 유홍준. 하인열전이라는 책이 있어. 완당평전이 있거든. 그거 보면 이 추사를 아주 자세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거 보면 이 추사가 제주도 기안 가갖고 올해 이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완전히 양반집 기재 태어났는데 기안 가니까 얼마나 힘든데 입에 막 햇바닥이 돋고 막 그런 게 나와. 이게 다 하가 강한 사람은 햇바닥 질환이 생깁니다. 하가 많거나 없는 사람. 그러니까 혀 해놨잖아, 혀. 자, 혀란 말은 결국 하가 너무 많으면 입이 문제인기라. 하가 입이거든. 열을 내니까 드러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구설수를 조심해야 돼. 하가 많은 사람. 담아두지를 못한단 말이야. 열받아갖고 쏴푼단 말이야. 추사는 병화 상관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지지마저 하기운이 매우 강한 목화 상관격 사주입니다. 소위
근데 어때? 이런 걸 뭐라노? 목은 있는데 하가 너무 많죠? 이거는 다른 글자의 3배잖아. 상관이 뿌리를 내려붙단 말이야. 엄청 강하잖아, 상관이.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안광이 너무 바깥으로 튀어나와본 거야. 그러니까 이 추사가 너무 뛰어나는 거지. 그래서 어릴 때 걱정한 사람이 많아. 이 추사 글씨체를 보고 그 당시에 몇 명이 추사 글씨를 놀래가지고 누가 쓴 글이오? 이러니까 유화가 썼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가 너무 강하면 하다 목분이라죠. 하가 많으면 나무가 탈분자, 불은 거센데 수가 적으면 모조리 타버리죠. 그럼 이 사주에서 그나마 버텨주는 게 뭐야? 일지 해수아이가. 이게 용신이다. 이게. 그죠? 의뢰가 너무 좋은 거야, 이 해가. 잡아주는 게. 이 해수. 해수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해수가 깨지면 이 사람은 위험합니다. 자, 일간이 을목일간은, 자, 을목일간의 특징이 뭐야? 종이. 그 을목 자체가 왜 종인가 알아요? 이 을목 자체가 실이거든, 실. 실을 뽑는 거거든. 을목이 뭐야? 묘목이잖아. 묘목이 올라간 거잖아. 이 묘목 자체가 실이야. 그래서 이 묘목이 섬유, 의상 이런 쪽하고 인연이 많아. 실 쭉 뽑는 거야. 나무에서 벌프, 종이, 서적, 붓을 상징합니다. 이 을목 자체가. 그래서 이 을목이 제일 많은 분야가 어디야? 교육 분야예요. 교육, 문화, 예술 분야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문자를 전달하는 매체의 상입니다. 문자를 전달하는 매체가 을목이에요. 그 다음에 예술과 인터넷 등의 전파의 상도에 있는 거예요. 전파, 문자, 이런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을목을, 종이 붓이고 문자 전달과 예술과 인터넷의 전파의 흐름이구나. 상을 갖고 있거나 을목이.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을목 자체가 교육, 문화, 예술 쪽에 많아요. 근데 을목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고지식한 면이 있습니다. 해초리라, 은근히 고지식이에요, 을목이. 근데 을목은 열받으면 사람을 감아쁩니다. 그래서 을목이 잘못 그러면 꼬장하다는 뜻이 있는 거야. 옛날에 훈장의 성생이라 생각하면 돼. 훈장. 해초리 들고 있는 거야. 와! 간목보다는 부드러워. 이 이제 인화상 구조라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주를 식상과다 용인격이라 하잖아. 식상 용인격이라 하잖아. 식상이 많은데 인성을 용신으로 잡는가. 그죠? 원래 문인들은 인화식 구조죠. 우리 이런 이야기 하죠. 인화 식상 구조. 색일 인자로 들어가갖고 나아자. 나아가 몸신자이가. 일간을 말하죠. 식상으로 뻗어나가는 구조. 이게 전형적인 지식인 사주죠. 인성이 있고 식상으로 뻗어내는 거. 가장 똑똑한 유전자죠, 저기. 소위 문명지상의 사이 목화상관의 특징이죠.